2021년 2월 5일 불타는 금요일 붕어양의 썰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다들 잘 보냈습니까? 네. 어쨌든 일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뭐 눈도 많이 왔다고 하는데 다들 뭐 출근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제 좀 쉬는 날인데 쉬는 날이 아니죠. 첫째 날인데 좀 무리했습니다. 네. 무리했는데 음, 여러분들 어쨌든 정말 수고 많았어요. 오늘 날씨가 좀 좋았다가 추웠다가 좋았다가 추웠다가 이걸 반복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좀 공감 가는 이야기, 전경 이야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썰은 시청자 경험담입니다. 시청자 경험담. 어제에 이어 대내 전두현님께서 또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어제 영상을 작업을 했지만 올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좀 방송에 민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올리면 저도 저지만 우리 사연자분 이 글을 제보하신 분이 지장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어제 건 안 올렸고 오늘 거는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사연 적으실 때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어제 정도는 아닐 것 같아. 아무튼 이렇게 경험담을 보내주신 전두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글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세 개의 사연과 형편없는 제 글솜씨를 읽어주시고 좋은 뜻으로 해결해주신 붕어형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오늘은 어제 논란의 위험이 높은 충격적인 사설 구급차 썰에 이어서 보험대차 렌트카일에 대한 후기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렌트카에 대한 장단점과 개진상 고객들 유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장점: 여러 차종들을 다양하게 체험해 볼 수 있다. 출퇴근차를 타고 다니라고 줍니다. 예를 들어 다음날 예약이 잡혀 있는 차나 늦은 시간에 반납된 차나 새 차 상태 더러운 차 위주로 타고 다닙니다. 저한테는 완전 개꿀인데요. 밥값이 안 듭니다. 사장으로 있는 형이 다 사주고 따로 먹은 거는 개인 돈 쓰지 말라고 영수증 첨부 하나 합니다. 몇 푼 안 되는 거 밥값이 날리면 아깝지 않나면서요. 어우, 너무 다른데? 발이 넓어지고 인맥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 직원들이거나 공장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다 본인 재산 됩니다. 일반인에 비해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많이 배울 기회가 주어집니다. 도움 달라는 지인들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금전 관계가 아닌 자기 차가 사고가 나서 렌트카를 필요로 하거나 첫 차를 살 때 도움 달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중고차 사려 하는 지인 하나 눈탱이 맞을 뻔한 거 사람 하나 살려냈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 웬만한 지리를 많이 습득할 수 있으며 버스, 지하철 노선을 자연스레 외우게 됩니다. 여자친구 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거지만 소정의 기름값만 있으면 드라이브도 갈 수 있고 데이트할 수 있는 폭이 넓어서 좋습니다. 차를 사는데 드는 잡다한 비용을 아껴서 좋습니다. 허튼 짓만 안 하면 미친듯이 돈 모으기는 좋습니다. 여기까지 장점을 얘기했는데요.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기 마련인데요. 단점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꼼꼼하지 못하면 이쪽 어깨에 발 디지 마세요. 렌트카라는 거는 외관 체크 필수인데 고객이 박아놓고 나 몰라라 하면 대책 없습니다. 퇴근 시간 개념이 없고 주말에 쉬어도 항시 긴장을 해야 됩니다. 보험대차라는 게 보험사하고 연관이 큰데 일명 현출이라고 부르는 현장 출동이나 현대 긴급 봉사반 콜이 오는데 경영자한테 뺏길 수 있어서 무조건 날아가야 됩니다. 사고 위험이 높다. 주차나 교통 홈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고객 사무실이나 자택 또는 공장 위치가 차가 들어가기에 진짜 개역 같은 골목들이 비일비재하며 특히 카푸어집 같은 데 가면은 골목에서 후진만 100m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에서 근무하다 보니 늘 차가 많아도 동네가 많습니다. 늘 차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3.7km 가는데 42분 찍히는 개 족같은 동네입니다. 그럼 걸어가는 게 낫겠네요. 잠이 항상 부족합니다. 밤 11시, 12시에 끝나도 출근은 평일에는 무조건 9시까지 엄수입니다. 9시 이후에 갑자기 차 찾는 공장이 많아요. 토요일은 그나마 11시 출근, 오후 4시 전으로 땡하고 칼퇴합니다. 렌트카는 잠깐 하다 끝나는 거지 평생 직장은 아닙니다. 일하는 강도에 비해 급여가 작으며 일반 노동자가 아닌 학습지 교사, 보험 설계사, 딜러처럼 프리랜서 특수 종사직 노동자로 포함되며 4대 보험의 적용을 못 받으며 의료보험료가 매우 비쌉니다. 욕을 정말 많이 먹습니다. 메로나 영향의 타격을 크게 받는 직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에 비례해서 매출이 기준 매출 이상으로 더 좋을 경우 보너스가 5에서 10%씩 지급이 되는데 메로나 때문에 차 회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게 눈에 보입니다. 대형차, 고급차 회전율이 떨어지면 그 단은 안 봐도 훤합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은근히 앞에서 벌고 뒤에서 많이 까먹습니다. 고깃집이나 공업사가 버스가 안 다니는 오지일 경우가 있다. 어떤 곳은 경기도 쪽이었는데 버스가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만 다니는 곳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장단점을 얘기해 드렸고 이제는 진상 고객들 유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진상짓 하지 마세요. 진상 고객 유형. 차량 내에서는 금연인데 쌩 까고 내 차 아니라고 담배 피고 설명 안 해줬다고 딱 잡아떼는 부류. 기름은 개인주의입니다. 사용하셨으면 사용하신 만큼 채워주세요. 갈 때는 풀로 채워오라 거리면서 반납할 때는 돈 몇만 원 아까워서 기름 앵꼬 내놓고 못 주겠다고 기름값 때문에 고객들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고급차 타는 조소기업 대표님들 어떻게 해서 구라로 기름값 안 주려고 하고 제일 갑질 심합니다. 그리고 기름값에 인색한 고객들 차를 보면 대부분 디젤이나 하이브리드 차 타고 다니는 고객들이 기름에 엄청 인색합니다. 유종 설명할 때 두세 번 설명했는데도 불구 엉뚱한 짓 하면서 듣지도 않다고 혼유 사고 내고 자기 설명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부류. 특히 아줌마, 할줌마 고객들 내로남불 진산짓 아저씨들보다 더 끝판왕입니다. 자기 직업이나 지책 이용해서 갑질하고 진산짓하고 내가 누군데 하고 추태 부리는 부류. 대표적으로 계열사, 특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임원들, 조소기업 대표, 공직사회 종사자들이 이 사례에 포함되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객이 고등학교 교교사인데 저한테 어디 대학 나왔고 내신 몇 등급 나오면서 공부 안 하셨죠? 하면서 공부 안 하니까 이런 거 아시죠? 하면서 은근슬쩍 사람 기분 나쁘게 까는 여교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보배들이 몰렸어야죠, 전두현님. 가만 놔둡니까? 그럼 이분은 아예 학교 내에서 얼굴 못 두고 다닐 텐데. 최근에 그 사건 있었잖아요. 그 딸비 하시는 분들, 배달하시는 분 무시했다가 학원 개박살 났잖아. 옆에 여자 탔다고 차 가져가라고 차키 던지는 부류. 이 사고로 렌트카 후기를 마치며 오늘만 사는 샹 마이웨이 인생인 카포들도 워낙 많이 접하다 보니 나는 그러고 살지 말아야지 라는 반성을 하게 되네요.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긴 글 읽어주신 붕어 형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현재 일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 솔직히 그래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앞전에 그 사설 구급차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사설 구급차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같은데 솔직히 내가 보니까 이 일도 별로 편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편한 일은 아닌데 그래도 사설 구급차처럼 그런 약간 아나무인 같은 그런 개또라이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그렇군요. 만약 퇴사하면 올릴 수 있잖아. 퇴사하면 저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특히 공직장애사는 조심해야 돼. 옷 벗을 수도 있어 이것 때문에.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학원 박살났잖아. 그 기억 안 납니까 전두현님? 그 배달 라이더 그 어떤 그 여자 직원이 학원에서 있잖아요. 무시했다가 그거 완전 검색어 1등 해가지고 졸라 웃긴 게 학원에서 대처한 게 그거였잖아요. 내가 볼 때 학원 쌤이 맞는 것 같은데 학원에서 그냥 애들 잡아주는 사람이라고. 누가 봐도 구라잖아. 누가 믿어 그거를. 그걸 변명이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변명이 오히려 불씨를 더 키운 격이 됐죠. 사람을 바보로 알고.
어, 내가 봤을 때 강사나 학원 직원인데, 어, 오래 일한 직원인데, 괜히 학원에 근데 그게 더 피해가는 거거든. 차라리 처음부터 인정했으면, 처음부터 인정하면, 김민재님 어서세요? 처음부터 그냥 이시직구하고 인정하는 게 제일 낫거든요, 사실. 그래야 욕을 덜 먹고 피해가 덜 가요. 근데 사람들이 웃긴 게, 이거를 그냥, 어거지를 이렇게 좀 조합을 해서, 어, 우리 직원 아닌 것처럼 해버리면, 둘러대면 모르겠지 하는데, 그걸 누가 몰라요, 그거를. 이게 보니까, 전전이 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 직원들끼리 스트레스 받는 건 없네.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구급차랑 이 일의 다른 점은, 구급차는, 환자들한테 받는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직원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그 경험담에서 느껴지는 내용을 보면. 근데 이거는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보다는 고객들한테 스트레스가 더 많을 것 같네요. 그렇지 않나요? 고객들한테. 그리고 렌터카가 그거 아니에요? 렌터카가 뭐 렌터카 차 빌려라라고 전화해서 콜하면 예, 콜하잖아요. 콜하면 이제 약간 콜대시처럼 님이 차를 보고 갔다가 그 고깃집에 이제 놔두고 차를 놔두고 님은 그냥 버스 타고 오는 거죠. 그 렌터카 회사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차를 그냥 주고 나는 그냥 버스나 택시 타고 다시 돌아오고 그거 아니에요? 약간 대리운전처럼 뭐 어디까지 차 이거 뭐 특정 모델 얘기하고 몇 시 몇 분까지 좀 어, 갖다 주세요 하면 그 전화 받고 이제 전대현님이 그 차 몰고 그 고객 집까지 가가지고 인수인계하고 차키 주고 이제 차 주고 아 약간 대리운전하고 비슷하네 대리운전하고 이게 시간은 굉장히 잘 가겠다 시간은 무지하게 잘 가겠네요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한 시간은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한 두 시간도 갈 수 있겠고 시간은 무지하게 잘 가겠네요 오히려 한가치는 시간 없겠네요 일하면서 예. 재미없는 일은 아니네요 저한테는 완전 개꿀인데 당연히 개꿀이겠죠 그 사설 구급차 하다가 시체 많이 보다가 뭐 그런 거 안 보는 일 하니까 발이 넓어지고 인맥이 많아집니다. 팔은 넓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인맥이 많아진다고 했는데 사실이 있잖아요. 음,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 인맥이라고 하는 건 님이 일을 간두는 순간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려요. 이게 왜냐하면 님이 일적으로 엮여진 인맥이기 때문에 이 일을 그냥 당장이라도 관둬버리면 그냥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되는 인맥이에요. 근데 인맥이 다 그래. 인맥이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뭔가 일을 하면서 만나는 인맥은요. 그 일을 안 하게 되면 끝이에요. 그 일을 안 하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인맥들이 있는데 방송을 안 하게 되면 그냥 거기에서 끝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인맥이 다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일반 자동차 이제 일반 사람들에 비해 자동차에 대해 지식이 많이 배운다. 아무래도 자동차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도움 달라는 신, 뭐 렌터카가 생각보다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렌터카가 뭐 차 수리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 교통사고는 모르겠지만 뭐 접촉사고나 뭐 앞대가리 받고 하는 건 많이 일어나니까 렌터카가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장거리 출장하는 거야. 차가 고장 나가지고 수리를 받아서 당장 몸을 보게 되면 그 장거리 출장 가거나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낭패를 보잖아요. 그래서 렌터카. 보통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이 렌터카 많이 하겠지. 여자친구 있는 사람들이. 맞죠?
이건 나 뭔지 알겠다. 여자친구 있다고 딱 여자친구 있는 분이라고 얘기했죠. 여자친구 있는 사람이면 분명히 그 차 나오게 돼. BMW 520. BMW 520대 아니면 아우디 A6. 이 둘 중에 하나. 그리고 젊은 사람. 나이 어린 사람. 전두현보다 나이 어린 사람. 외제차는 몰고 싶은데 내 수중에 돈은 없는. 근데 여자를 꼬시려면 필요하고. 어떻게 좀 1박 하고 싶고 놀러 다니고 싶고 드라이브 해야 되니까. 근데 내 수중에 살 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차는 BMW 520D 아니면 아우디 A6. 난 이거 안 봐도 알 것 같아. 아니면 국산차로 가면 과학 5호기. 과학 5호기. 과학 5호기가 뭔지 아십니까? 전두현님? 과학 5호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분들, 여자친구 있는 분들, 젊은 사람들. 아, 국산차만요. 그러면 과학 5호기 많이 나겠네. 과학 5호기. 네, 과학 5호기 많이 나갑니다. 과학 5호기가 사실 렌터카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거든요. 왜냐하면 렌터카 들고 사고 많이 내가지고, 예. 알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예, 과학 5호기. 예. 과학 5호기 유명하죠, 렌터카. 이게, 과학 5호기가 사실 렌터카 업계를 먹여 살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 말 틀렸습니까, 전두현님? 예. 렌터카 업계에서 이 과학 5호기 수요가 많거든요. 렌터카 K5 보면, 이 호, 하, 허, 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네. 나이는 젊은데, 여자를 꼬시고 싶고, 여자를 꼬시고 어떻게 좀, 1박 해가지고 어디 좀, 자고 오고 싶은데. 아, 그래요? 아, 진짜로? 아. 그러면 보자. 현대차 중에 갈 수 있는 게 아반떼는 아닐 테고. 그러면 그랜저? 아, 과학요. 그 과학 가지고 있잖아. 과학. 과학이 수요가 많거든요. 과학 5호기가 수요가 많아. 차를 사는 데들은 잡다한 비용을 아껴서 좋다. 근데 이게 본인 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남의 차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아니 본인 차에 들어가는 뭐 돈을 쓴다 하면 모르겠는데 내 차를 전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차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 있는 차를 쓰는 거기 때문에 잡담 비용을 차에 사는 데들은 잡담 비용 아낀다. 아니 뭐 렌터카 다닌다고 뭐 내가 차 사게 되면 뭐 할인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냥 약간 좀 집어넣은 것 같은데요 그냥 뭐 하나 더 적으려고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런 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많을 것 같아. 이거 뭐야 그 차 박아놓고 원래 막 그런 거 있죠. 차 박아놓고 원래 이렇게 차 긁혀 있었다. 예, 퉁치는 거 예, 많단 말이에요. 원래 거의 외관상이 문제가 없었는데 지들이 박아놓고 원래 차 박혀 있었는데요. 원래 차 여기 좀 긁혔는데요. 상태 안 좋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그 렌트카 업체가 이거 안 당하려고 사진을 미리 찍어 놓고 그러니까 앞만 찍는 게 앞에, 옆에, 뒤에 다 찍어서 이제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외관도 외관이지만 차도 지저분하게 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저분하게. 지찬이라고 뭐 바닥에 뭐 과자나 쓰레기 있어도 안 치운다거나 아니면 담배나 뭐 담배째나 아니 커피 같은 거 왜 커피 음료수 먹어놓고 안 비워놓고 쌓아놓고 과자 쓰레기 있다거나 뭐 흘렸는데 안 닦았다거나 뭐 그런 거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언제든지 부를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제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제 그 무조건 사고 위험이 높다. 운전을 많이 하니까 주차나 교통업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아무래도 특히 이런 이유가 큰 이유는 더군다나 수도권이니까 수도권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을 것 같아.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두현님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남자끼리 하는 얘기니까 성인이니까 괜찮습니다. 이 정도 얘기는. 콘돔도 나올 것 같아. 그 안에서 이제 카시스도 해가지고 흔적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 네, 충분히 가능한 말입니다. 과학 오기에서.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 차도 아니니까, 네, 맞죠? 역시. 귀신 같지 않습니까? 네, 예, 많이 나올 거예요, 많이. 많이 나올 거예요. 예, 차에서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많거든. 예, 많아요. 많단 말이야. 예, 젊은 남녀가 갑자기 뭐, 차를 빌린다? 그럼 무조건 간다는 거지, 무조건. 예, 무조건. RG3가 뭐예요, RG3가? RG3가 그랜저예요? RG3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네. 아, 제네시스. 아, 제네시스 IG3 G80이구나. 아, 플레임이. 죄송합니다. 이건 아마 서울 거니까 더 그럴 것 같아. 서울 거니까. 서울에서 일하다 보니까 서울은 차 대는 게 정말 엄청 어렵잖아. 차 대는 게. 음, 차 대는 게 엄청 어렵다 보니까. 이거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게 일이 혼자 사는 거잖아요. 전두현님.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 사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 렌터카는 잠깐 하는 평생 직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지 뭐. 뭐 남자 군대 갔다가 휴학기 냈을 때 뭐 잠깐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돈 필요한 급전이 필요할 때 잠깐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해야 돼. 평생 직장 못 하죠 이게. 그러니까 일하는 강도에 비해 급여가 좀 작은 건 사실이네. 왜냐하면 요즘에는 뭐 낮에 일해도 낮에 뭐 9시에서 10시까지 해도 최저시급 이것저것 계산하면 200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250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좀 너무 작은데. 의료보험료는 왜 비싸냐 하면 이게 일반 노동자 노동법이 적용 안 받으니까. 원래 노동법 적용받는 근로자 입장이면 회사랑 나랑 반반씩 부담이거든요. 뭐 국민연금이나 뭐 의료보험 같은 거 반반씩 부담이에요. 5대5. 근데 일반 노동자의 이제 법적 적용을 안 받으니까 100% 부담이야. 곱하기 일반 사람이 내는 거에 비해서 곱하기 1을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곱하기 2. 곱빼기를 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뭐 이건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메로나 때문에. 욕을 정말 많이 먹는 건 이건 욕은 누구한테 먹겠냐? 고객들한테 먹겠죠. 고객들한테. 뭐 이것저것 많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차 상태가 왜 이러냐? 뭐 이런 것들. 왜 동네 못 찾아오냐? 미래가 불투명하죠. 미래가 불투명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앞에서 많이 보고 뒤에서 많이 까먹죠. 뭐 보통 운전 핸들 잡는 일들이 다 그래요. 핸들 잡아서 이제 일하는 게 앞에서 벌고 뒤에서 까먹어요. 특히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화물차예요. 화물차. 화물. 화물이 앞에서 벌고 뒤에서 많이 까먹어요. 화물이 진짜 엄청 많이 까먹거든요. 화물이 막 1,400, 1,500만 원씩 매치 지급이야. 정말 말보기 슬픈데 막 거기 보면 그 화물 하시는 분들 그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월 보험료가 250만 원? 기름값이 한 300만 원? 그 두 개만 500 넘어가더라고요. 거기다가 한 달 타면 뭐 요소수나 뭐 이런 거 그것도 한 4, 50만 원. 그 고정으로 600원 무조건 들어가고. 그리고 차 할부값. 보통 대부분 차 할부가 있으니까 월에 한 250만 원. 거기다가 막 차 가다가 막 부품이나 이런 거 뭐 타이어 교체하면 타이어 하나만 교체해도 한 50만 원. 뭐 부품 하나 망가지면 100, 200.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수리 거의 무조건 받으니까
102 수리비로 이제 수리비 교체 비용으로 102병 그냥 받는 거죠. 돈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화물업계가 다 그렇죠. 화물업계가 전부 다. 일단 뭐 뭐야 그 운전도 그렇고 뭐 자영업도 그렇고. 자, 고객직이나 공업사가 버스 안단에 오지를 경우가 있다. 아, 저기 저런 데네. 화성 같은데. 화성 저 정남면 같은데. 화성 전남면. 예. 거기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다녀요. 거기가. 예. 오지죠, 오지. 징산 고객. 뭐 이거는 엄청 많을 것 같아,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항상 얘기해요. 몰랐다, 설명 안 해줬다. 예. 근데 이거 많을 것 같아.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모를 것 같아. 이거 렌터카 룰을 일부러 그러는 경우도 있고, 렌터카의 기본적인 상식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렌터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차에 기름이 있으면 그 기름값까지 같이 지불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름을 쓴 만큼 넣어야 되는지 이런 거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나는 차 빌리기 때문에 차 빌리는 값만 내면 된다. 요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조업차 타는 조쏘기업 대표님들 어떻게 해서 구라로 기름값 안 지르고 제일 값이 심하다고요? 그러니까 괜히 조쏘 아니, 괜히 그러니까 조쏘 아니에요, 조쏘. 조쏘 사장님들이 많이 타는 차가 어 조쏘 사장님들이 많이 타는 차가 G80도 있겠는데 G80은 잘 안 타고 보통 G300 타지 않습니까? G300. 옛날에 그 에쿠스. 원래 그 조수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가 안 준다고요? 안 주면 해주지 마세요. 그냥 돈 없으면 멀지 마, 그냥 돈 없으면. 아니, 돈 없으면 그냥 경운기 타고 댕겨. 무슨 뭐, 아유, 참. 대표, 대표란 말이 아깝다, 맞지? 대표란 말이. 안 그렇습니까? 그냥 돈 없으면 킥보드 타고 댕겨, 그냥 영업할 때, 그냥. 조수 사장이라고 뭐 무게 잡지 말고, 진짜. 어? 그냥 돈 없으면 그 길가에 킥보드 있잖아요. 그거 충전해가지고 타고 댕겨, 그냥. 아니, 기본적인 에티켓트 모르면서 무슨 사장이라 말 듣는 거야. 사장 족밥이지, 그냥. 어? 이러니까 조수란 소리 듣는 거야. 어? 혼유. 의외로 진상 있잖아요. 남자도 많은데 여자들이 더 많아. 여자들이. 특히 애엄마들. 애엄마들은 거의 어딜 가도 진상이야. 애엄마들. 어떻게든 안 늘려고, 깎으려고. 예. 이거 혼유 굉장히 민감합니다. 차가 박살나, 이게 맞잖아요. 혼유하면. 차가 박살난다니까. 차 못 써. 방치해버리면. 자기 직업에 지치형에서 갑질하고 진상 내가 누군데요? 이거 녹취해야죠, 녹취. 녹취해야 됩니다. 계열사 특히 대기업의 중견기업 임원이라고. 그럼 조만간 잘리시겠네요. 임원이면 잘리시겠네. 임원 파리 목숨인 거 알고 계십니까, 연도연님? 임원 파리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 일반 평사원들보다 더 파리 목숨. 임원들은요, 전도연님, 이사부터 전무까지는요, 계약직이에요, 계약직. 성과를 못 내면 바로 잘립니다. 임원이 정말 대단한 자리긴 하지만 그만큼 고용보장이 정말 안 되는 자리예요. 성과가 없으면 그건 바로 나가디예요. 사장 아들이 아닌 이상. 나가면 할 것도 없으면 치킨집 튀겨야 되는 사람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씨. 보통 임원 달면 회사에서 이제 복지라고 하고 이제 비서들이나 그 차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 준대양급.
그랜저 같은 거. 고등학교 요가 수학인데 저한테 어디 대학 나왔고 내신 몇 등급. 만약에 전도연님이 작정하고 있으면 이분 옷 벗길 수도 있습니다. 옷 벗길 수도 있어요. 아, 교권에서 못 나오게 할 수도 있어, 그냥. 전도연님이 만약에 이 회사를 간뒀다. 내가 작정하고 싶다 하면 이분 교직에서 내려오게 할 수도 있어요. 미쳤네요.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 이딴 짓이나 하고 있고. 이러니까 교사가 욕먹는 거야. 교사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러니까 학생들이 엇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교육을 무시하는 거 아니야. 족밥이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딴 식으로 하니까. 이게 평소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학생들한테 이렇게 할까요? 학생들한테도. 제대로 걸려봐야 정신 차리지. 옷 벗어서, 어? 그냥 교직에서 그냥 못하게 해야지, 그냥. 강단에 못 서게 해야지, 그냥. 어차피 내가 봤을 때 잘 가르치지도 않을 것 같아. 옆에 여자 탔다고 차 가져가라고요. 정말 이런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야. 여자한테 폼 잡으려고 하는 여자들한테 폼 잡으려고. 졸라, 나 이런 거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 탔다고 차 가져가라. 저렇게 렌터카 차 타는 것 자체가 뭡니까? 돈 없으니까 렌터카 타는 거잖아, 이 등신들아. 진짜. 욕 나오네. 전도연님 안 그래요? 돈이 많았어 봐. 그럼 지차 타고 댕기지. 모아놓은 돈도 없고, 차 살 돈도 없고. 그런데 여자한테 입고 싶고, 폼은 잡고 싶고 하니까 지금 렌트카 하는 거잖아요. 어? 저기 있는 사람들 중에 뭐, 대표 이런 사람들 빼고, 뭐, 임원들 빼고, 정말 돈 있어가지고 렌트카 모는 사람 몇 명이 되겠어. 특히 저렇게 여자 탔다고 차 가져가라고 하는 놈은 그냥 뭐 거지겠지, 거지. 거지니까. 아니, 거지들도 많을 거야, 거지들도. 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게 근데 전두현님, 아우디 A6, 아우디 A6, 그리고 BMW 520D, 벤츠 E클래스 맞죠? 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 그리고 BMW 520D 요 3대장. 네. 카푸어들의 로망이죠. 카푸어들이 진입하는 요 3대장이죠. 3대장 차. 요 세 개의 브랜드 중에 하나 타시는 분들이 제일 심하겠네요. 네. 이거는 뭐 다른 유튜버에서도 많이 나왔어. 그 중고차 딜러들이 카푸어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 3개. 네. 아까 제가 언급한.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이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E클래스, A6, 520D 요 3개. 돈은 없으면서 맞죠? 지들이 그 살 돈도 없으면서 참 보면 없는 것들이 더해. 없는 것들이 있는 것들이 더한 게 아니라 없는 것들이 더해. 없는 것들. 어. 그리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약간 그런 거에 뭐냐면 렌트카라는 일이 전문적인 일이 아니고 약간 좀 이걸 뭔가 직업이라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전지현님 맞죠? 직업이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 렌트카라고 하면 약간 그렇게 보는 거야. 약간 컴파리 용파리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보거든요. 렌트카도 솔직히 좀 이미지가 좋은 건 아닙니다. 약간 이미지가 안 좋은 일은 골라 사시네요.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좋지 않은 일. 렌트카도 사실 좀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아치 기회를 좀 범죄에 포함이 되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안 좋게 보는. 약간 이런 일 한다고 하면 좀 무시해도 되는구나. 뭔가 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여기 이제 렌트카 업체에 와서도 그거를 약간 밑바탕에 깔고 이 전대험을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나이 먹고 젊은 사람이 할 거 없어가 이런 건 하나 약간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겠지. 아무래도 렌트카 업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사실 그렇게
좀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좋게 보는 직업은 아니잖아요. 좋게 보는 직업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직업이 어떤 껍데기나 이미지만 가지고 약간 사람을 깔고 뭉개고 그 사람 일하는 사람들 어떤 자존감을 상하게 만들고 그런 게 굉장히 비일비재하잖아요, 사람들이. 지들도 별로 대단한 게 아닌데, 지들도 월급쟁이고, 지들도 여기 나가면 볼 거 없는 사람들인데, 막상 지가 지금 현재 뭐, 보인드보다 이제 위에 있다고 그렇게 좀 나대는 것 같은데, 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래요. 지들도 별로 대단한 사람 없거든, 지들도. 지들도 월급쟁이. 뭐, 공무원도 월급쟁이 아닙니까? 월급쟁이. 박봉이 월급쟁이. 돈도 없잖아요, 돈도. 렌터카라는 저 업체에서 저 차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돈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냥. 돈이 없다는. 돈이 없다기보다는 자기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면 자기 능력과 차를 구입하고 굳이 렌터카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 그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들도 별로 그렇게 내세울 거 그렇게 딱히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일 하고 있다고 그 사람 무시하고 갑질하고 비아냥대고 자기 맘대로 하려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부터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부터 좀 매너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내가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많이 바뀌어야 돼. 아주 많이 바뀌어야 돼요. 뭐 저부터 바뀌어야 되긴 하지만 아주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무튼 전대현님 렌트카 후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렌트카 혹시 이용하시는 분들 남의 물건 남의 물건이라고 해서 함부로 쓰지 마세요. 아무리 돈 주고 쓰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남의 물건일수록 내 물건처럼 귀하게 다루시고 원상복구 해놓고 그렇게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하는 사람들 무시하지 마시고요. 여기 일하는 사람들 그 님들한테 무시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거 뭐 살다 보면 이런 일 할 수도 있죠. 근데 톡 해놓고 자기들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 본인도 대단한 사람 아닌데 왜 누가 누굴 무시해? 이렇게 진상짓 하는 사람들, 갑질하는 사람들, 본인 자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냉정하게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경험담 올려주신 전대현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